아주 거창하게 연료 수요는요, 전쟁을 향해 가는 경제 발전론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아니 슈마허가 이렇게 아주 레디컬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연료 수요는 부국들의 경제 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보면요, 그 당시에 슈마허가 73년대에 뭐라 그랬냐면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이 특별히 혜택받은 지역은 선망의 대상이지만 천연가스, 석탄 자원에 대한 언젠가 발견되겠지 하고 여길 뿐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쟤네들은 그 당시에 석유 있는 나라는 제일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언젠가 뭐 석유가 또 나오겠지, 석탄이 또 발견되겠지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원자력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핵 에너지가 가져올 생물학적인 위험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 구절을 읽을 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왜 소름이 쫙 돋았냐면요,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나고 90년대에는요 종교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종교전쟁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요, 중동 지역 5.1 전쟁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전쟁은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70년대에, 그 종교전쟁은 9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라크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천연자원 들어가는 거, 이것들이 다 연료전쟁이잖아요. 오히려 경제발전, 이런 식으로 연료를 사용할 적에 이것이 전쟁을 향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90년대 이후의 전쟁은요, 사실은 자원전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또 이 표현이에요. 화석 연료가 발견된다면 원자력 이용을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엄청난 열 오염 때문에 시달릴 것. 여러분, 지구온난화 얘기가 지금 나오죠. 오염엔 해답이 없다. 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은 기회보다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아주 과학기술이 내가 최고야 라는 그야말로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인류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의 자기균형 자체가 무너지고 충분히 부를 얻을 때까지 한정없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관점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왜 지금 70년대 책인데 아직까지도 영향력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읽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선생님이 강연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 것들은 책에 대해서 했고요. 이 선생님 강연한 내용 중에서 이거예요. 이 선생님 언어가 너무 재밌어요. 카지노 캐피탈리즘에 반대하며 소비적인 기업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보면요, 돈 넣고 돈 벌기. 카지노 캐피탈리즘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자본주의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아니고 공동체, 우리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뭡니까?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간디, 불교, 그 다음에 나누는 경제 철학으로 나중에 보면요, 캐톨릭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 심취해요. 스피리추얼리티. 캐톨릭에도 심취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당시에 주류는요,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류 경제학에 반대했고요. 슈마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응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장 것들에 대해서 슈마허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겠습니다. 발전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값싼 오일에 의존한 물질주의였다는 거예요. 근대 사회를 봐라. 자연을 버리고 인간을 유린하지 않았느냐. 부자가 될수록 마치 돈이 가장 파워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머터리얼리즘이죠. 물질주의죠. 립 서비스를 하지만 모든 것이 돈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생님 책에 이런 것들을 저는 이게 추린 거지만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게 아무리 흉악하고 추하더라도 돈이 되면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인간에게 선할지라도 돈이 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싼 오일 값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건요, 사실은 바로 값싼 오일에 의존한 삶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이 예측한 것 중에서 배럴당 75달러에 다다르면 오일 산업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은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2006년 걸 봤어요. 저 배럴 개념이 없어서 2006년에 150이 넘었답니다. 150달러가. 그러니까 이미 넘었어요. 오일 산업은. 이거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난 환경 문제도요, 플라스틱 문제도 다 오일 산업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배는요, 다른 나라들의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서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값싼 오일에 기반을 두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 결국 오일 값이 오르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환경은 뭐냐면 생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생산 문제는 해결됐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기술력에서 자연은 저항력이 없고, 마치 원주민이 기관총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 얘기를 되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마허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생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 문제를 못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방식은요, 마치 없는 공짜에서 자연에서부터 가져오면 되고요,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착취해도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 선주민, 소위 말하면 제3세계에 가서요, 거래한다라고 무역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물건은 비싸게 팔고 그들의 물건들은 아주 싸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재생 불가능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화석 연료가 안 되면 언젠가 원자력도 있잖아 라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주장한 건요, 인간의 본질은요, 국민 총생산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사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들, 예를 들면 약물, 폭력행위, 정신장애, 폭동 이런 문제들을 국민 총생산으로 측정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비판을 하거든요. 그 나라가 잘 사는 국가냐 아니냐를 볼 적에 여러분들도 국제 파트를 가게 되면 그 나라 GDP가 얼마냐라고 보는 것처럼. 근데 국민 총생산량이 뭐 5%가 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5%가 늘은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는 높아지면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슈마허가
그런데 그 5% 성장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총생산이라는 건 소비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게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게 좋은 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 얘기는 피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5% 증가했으니까 뭐. 그런데 그 5% 증가는요, 항상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자연이 허용한 한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과연 슈마허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지를 개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슈마허가 아까 값싼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일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비판한 것들은 바로 계량으로 측정된 사회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량이라고 할 적에 GDP를 흔히 말하죠. 계량한다는 건요, 크기를 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1개, 2개 이런 식으로 이 유리컵과 그 다음에 여기에 모바일폰을 같이 1개, 2개 세지 않잖아요. 보통 하나, 2개 셀 적에는요, 그것들을 그냥 동일한 것처럼 재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주지 않잖아요. 스케일이라는 거는요, 바로 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거든요. 자, 스케일은요,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지금은 그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야기하죠. 여전히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GDP 성장했다고 마음 놓으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만 보는 것들, 현대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쌤족이 아닌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면 아마 세상 무너질 거다. 지금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발전으로 이득을 얻는 것들은 주로 쌤족, 서구, 여기서 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뭐예요, 쌤족? 쌤족은 지금 제가 앵글로색슨의 줄임말인가요? 여러분 쌤족을 한 번만 찾아요. 서구의 그야말로 선진 국가들이 그들은요 발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상의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환경에 나쁜 것들은 외부로 수출까지 해보면서 살잖아요. 자기네들은 디자인만 해가지고도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을 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들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무너질걸? 그러면서 슈마허는요, 책 서문에서 보면요, 이미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미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부자 되는 것이 좋고, 부자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독일이 1934년, 39년 사이에 가장 부자 국가였다는 거예요. 가장 부자 국가인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독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요? 미국은 그때 베트남으로 파병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어디 거기뿐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중동에 그야말로 불벼락을 한 것도 미국이었잖아요. 부자가 되면 전쟁 안 할 거라며, 평화일 거라는데
그 당시에 미래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